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교육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오늘의 학습할 내용은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용 콘덴서 우리가 1차 때부터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2차 실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짚어드릴 테니 잘 공부하신 다음에 암기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의 약호와 심벌과 역할을 볼 텐데요. 먼저 약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약호는 기본적으로 SC라고 씁니다. 스테이릭 콘덴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지형 콘덴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전력용 콘덴서는 원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렬 콘덴서가 있고요. 하나는 병렬 콘덴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께서 이 개념을 좀 잡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강좌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전력용 콘덴서는 병렬 콘덴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렬 콘덴서가 부하의 역류를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직렬 콘덴서는 부하의 역류를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를 보상해주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랬든 저랬든 지금 역류를 개선시키는 콘덴서는 직렬이다 병렬이다 병렬이다라는 거 여러분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약호는 S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벌을 보도록 할게요. 전력용 콘덴서의 심벌, 얘도 마찬가지로 단선도 심벌이 있고 복선도 심벌이 있어요. 두 가지 함께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단선도에서 사용하는 심벌을 잠깐 그려보면 여러분 회로 이론 때도 콘덴서 이렇게 그렸죠. 네, 요게 콘덴서 심벌이었어요. 그러면은 얘를요 이렇게 박스 쳐주면 돼. 그럼 얘가 단선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심벌이 된다라는 거고요. 복선도에서 전력용 콘덴서 심벌은 이렇게 콘덴서를 델타 결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델타 결선 해주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얘가 바로 복선도에서 사용하는 심벌이 되겠다. 가볍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할은 역률 개선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다? 역률 개선. 누구의 역률 개선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역률 개선 시 효과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별표를 하나 칠게요. 제가 왜 별표를 쳤냐면 역률 개선 시 효과 4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력 손실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전력 손실 경감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통에서 송전솔로 또는 배전솔로에서 파워로스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파워로스는 I의 제곱의 R이다. 기본적인 전력 손실을 구하는 공식이죠. 전력 손실 그 자체는 어느 성분에서만 저항 성분에서만 발생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송전솔로와 배전솔로는 기본적으로 몇 쌍입니까? 3쌍이죠. 그래서 앞에다 숫자 3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전력 손실의 단위를 볼게요. 단위는 우리가 W 쓰고 뭐라고 하죠? 와트라고 하죠. 물론 킬로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기본 단위는 유효 전력의 단위인 와트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어떤 거냐면 바로 요 전류예요. 자, 전류에 관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전류 I는 자 3상이니까 루트 3에 곱하기 V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다라는 거죠. 여기서 P는 이제 부하의 용량 또는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바로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요? 역률이에요. 그리고 V는 뭐다? 전압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할 때 P는 자 일정하다라는 거야. 부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전압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요 R도
자,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만 볼 거냐? 전류와 역률과의 관계만 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률이 개선된다 가정하자. 자, 분모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전류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얘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역률이 개선될 경우에 전류는 여러분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작아지면 전력 손실인 전류의 제곱이 붙어 있죠. 그러면은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적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파워 로스는 역률과 무슨 관계예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나머지 조건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죠? 안 변한다는 건 가정을 해야겠죠. 자,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전류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은 줄어든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을 토대로 역률 개선 전과 역률 개선 후에 전력 손실의 차이를 구하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역률 개선 전에 흐르는 전류와 역률 개선 후에 흐르는 전류의 계산 문제 역시 아주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숙지하시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전압 강화를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률이 개선이 되면 뭐가 줄어든다? 전압 강화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어떤 원리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상에서 전압 강화 2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어요? 2는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게 3상에서 우리가 3상 3선식에서 전압 강화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근데 송전솔로하고 배전솔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 자, r과 x의 관계를 잠깐 볼게요. 자, 이 중에서 x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저항이 큰 거예요? 리액턴스가 큰 거예요? 그렇죠? 유도성 리액턴스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즉, 이 식에서 r 코사인 세타와 x 사인 세타가 있을 때 얘가 전압 강화의 주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률을 개선이 되면 왜 전압 강화 줄 수밖에 없냐?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역률을 아주 많이 개선시켜서 코사인 세타를 1까지 개선을 시켰다고 할게요. 즉 유효분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x 사인 세타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되는 거야. 얘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면은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상에서 역률이 1일 때는 루트 3의 i의 r이라는 식으로 여러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가 경감이 된다더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역률 개선 시 어떤 효과가 있었냐? 바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라는 효과가 있었어요. 선생님, 전기요금은 어떻게 매겨지는데요? 그 원리를 아셔야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우리가 전기요금은 우리가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기요금을 냅니다. 그럼 전력량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 아워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럼 전력량을 W라는 기호를 쓰고요. 전력 파워 P에다가 시간 T를 곱합니다. 이게 바로 전력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전력은 자, 전압과 뭐의 곱이다? 전류의 곱이죠. 그리고 곱하기 T입니다. 그러면은 전력량을 감소시켜야죠. 전력량을 감소시켜야 여러분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러면 전압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정전압 방식이죠. 그래서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전류 I네. 역률을 개선하면 원래 흐르던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요, 작아져요. 그렇죠? 작아진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얘가 작아지니까 전력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절감이 된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